자, 오늘은 이 대중문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연예인들하고 이제 운동선수들의 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유명한 이 연예인들 또 운동선수들을 우리가 이제 스타라고 하는데 뭐 별에 이렇게 비유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달할 수 없는 뭐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뭐 지금 우리가 그 동영상에서 봤듯이 유명한 연예인들 또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실제로는 뭐 계약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불공정한 불합리한 그런 그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중에게 나타나 있는 그런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그 이면에 뭔가 이 어두운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이런 그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소망들이 있어요. 뭐 요즘 뭐 그 슈퍼스타 K, 뭐 K-팝 스타 이런데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스타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스타는 뭐 사실 그 중에 몇 명밖에는 스타가 되지 못하고, 사실 그런 스타들도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는 뭐 불가피하게 스타가 되기 위해서 뭐 감내해야 될 희생이나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치부하기 쉬운데, 그러나 반드시 꼭 그런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스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스타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그 스타 뭐 일종의 이제 지망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노려야 될 그런 권리들이 잊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그 주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동영상에서 이제 노예계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계약은 계약인데 이제 노예가 되는 계약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노예계약하면 사실 말 그대로 이제 노예가 되겠다는 계약이죠. 누구와 계약을 맺고 내가 일정 기간 너의 뭐 노예가 되겠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그 커플들 사이에 내가 너를 위해서 뭐 노예가 되겠다. 일종 뭐 펫이 되겠다. 펫. 뭐 그런 계약들을 맺을 수가 있겠고, 뭐 실제로 뭐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내가 뭐 부르는 대로 가고 뭐 하라는 대로 하고 뭐 그런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 간의 이제 합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뭐 당사자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러나 이제 아무리 개인들 간의 어떤 약속,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일방적으로 그 당사자 가운데 어떤 일방에게 매우 불리하게 또는 한쪽 당사자의가 그야말로 노예가 되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의 계약은 우리가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무효다. 근데 바로 이제 이 연예인들과 연예 기획사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들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독점적이고, 그러니까 그 한 연예 기획사에게만 소속되어서 이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처럼 기간이 너무 이제 길다는 거죠. 뭐 10년, 아까 보니까 뭐 13년 이런 굉장히 이제 장기간의 계약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이 활동하면서 얻는 수익의 대부분을 연예 기획사가 이제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들을 기획사가 이제 이른바 이제 관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이제 그 사생활이나 이런 그 기본적인 그 권리들을 침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계약을 이 해지할 시에는 엄청난 이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이제 현대판 노예 계약이다. 즉 연예인이 기획사에 대해서 기획사가 원하는 대로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내용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계약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제 이 동방신기라고 하는 그 아이돌 그룹과 이 아주 대한민국 가장 큰 SM이라고 하는 그 연예 기획사 사이에 벌어졌던 이 소송에서도 법원이 적절하게 지적했던 부분은 바로 이제 이런 노예 계약적인 내용이었죠. 너무 길다. 수익 분배 구조가 너무 불공평하다. 뭐 등등 이런 그것들을 들어서 이제 일부 그 계약에 그 무효가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인들 간의 관계는 이 계약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개인과 개인은 이제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고 계약을 이행하기로 이제 합의하는 것이고, 계약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이제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인 관계죠. 그래서 뭐 당사자들 간에 이 뭐 강요가 없고 뭐 어떤 속임, 기망이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계약은 이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되고, 그리고 그 계약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그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원칙적으로 이런 그 계약의 자유에 따라서 지배되는 이 원칙을 우리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사적 자치. 개인들 간의 관계는 스스로 규율한다는 거죠. 사적 자치의 원칙.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의 기본 원리죠.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서 법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그 개인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대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그 축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 제도라든지 또 경쟁의 자유라든지 또 뭐 직업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뭐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가장 중요한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이 계약의 자유라고 하는 거죠. 계약의 자유. 그러니까 결국 뭐 시장에서 그것이 이제 연예계 시장이든 뭐 스포츠와 관련된 시장이든 그런 결국 이제 당사자들 간의 이 계약에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이고, 또 그 시장에 대한 이 법의 태도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강자가 있고 또 경제적인 약자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한 어떤 계약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가 이런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 이제 개입해서 간섭하고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뭐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계약의 자유를 뭐 주장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계약의 내용이 매우 불공정한 경우에는 국가가 제3자로서 개입해서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우리 민법에는 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위반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은 무효다. 아니면 당사자의 궁박,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처지, 아니면 경솔함,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이 계약은 무효다. 이제 이런 대원칙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국가가 법으로 개입해서 아무리 계약의 자유지만 사회 질서에 반하는 그러한 계약이라든지 현저하게 어떤 그 공정성을 잃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효다. 너희들끼리 아무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그러니까 그 계약의 내용을 뭐 주장할 수도 없고 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될 의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예인들 또는 운동선수들과 맺어진 계약도 바로 이제 이런 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라든지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만약 그것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받게 된다라면 그 이제 법원에 가서 그 계약의 그 무효성을 따져서 무효가 되면 뭐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될 그런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제 바로 이제 아까 나왔던 운동 선수들의 경우에 이제 드래프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이 신인 선수들이 이제 최초로 무슨 프로 구단에 이 그 소속이 되는 경우에는 순위를 정해서 이제 그 각 팀마다 선수를 이제 지명하게 되죠. 근데 보통은 어떤 팀에 이제 좋은 선수들이 몰리는 그런 경향을 막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 경기 단체 이 팀들 간에 구단들 간에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약속을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 팀에게 좋은 선수가 몰리면 결국 한 팀이 너무 일방적으로 이기고 그런 게임 자체가 재미없어지고 그러면 결국 관중도 줄어드니까 전체의 어떤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어서 선수 지명을 좀 순위가 낮은 팀 이런 순서로 오히려 배정을 해서 전체적인 수익 구조도 좀 좋게 만들자, 이런 계약들을 이제 구단들끼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수와는 사실 어떤 면에서 상관없이 구단들끼리 그런 계약을 맺는 거고, 뭐 어떤 면에서는 선수들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전체적인 이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뭐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뭐 암묵적으로 이제 동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 자체에서 선수들 측면에서 볼 때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드래프트에 의해서 맺어진 계약은 뭐 예를 들면 뭐 9년, 뭐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9년, 뭐 이런 식으로 뭐 10년,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고 그 계약 기간이 끝나야 이제 비로소 소위 이제 FA라고 해서 자유 계약 선수가 되어서 그때야 이제 비로소 뭔가 좀 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야 뭐 이게 너무 긴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너무 긴 기간이라든지 또는 뭐 아무리 그 드래프트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 말하자면은 선수와 구단 간에 맺을 수 있는 최고 계약금 액수를 한정 지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선수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이제 불리한 그런 계약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제도는 역시 계약의 자유죠. 말하자면은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전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맺은 계약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이 FA가 될 때까지 굉장히 긴 기간이 필요한다라든지, FA가 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은 계약금의 어떤 상한선이 과도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든지 이러면 굉장히 이제 불공정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이제 현저하게 어떤 불공정한 그런 이제 계약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무효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 계약 이 자유라고 하는 측면도 일단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로 이 구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그동안 그렇게 훈련을 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적인 여건도 별로 안 좋고 시설도 미비하고 그야말로 이제 그 강조됐던 것은 정신력이잖아요. 정신력, 헝그리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강압적인 훈련 방식이 채택이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종의 군대식 구타가 이제 만연되었던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최근에도 뭐 우리 고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방식,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의 어떤 경기력 향상, 어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런 강압적인 훈련 방식, 특히 이런 뭐 구타에 의한 훈련 방식이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용인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건 당연히 이건 뭐 폭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건 뭐 허용될 수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체벌의 문제하고도 겹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경계를 또 따지기가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명백하게 폭행이나 사람에게 어떤 이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건 범죄다라고 하는 거죠. 범죄다. 이런 인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감독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 좋은 학교에 가고 또 좋은 팀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들을 이제 묻어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를 이제 공론화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고 아까 이제 동영상에 봤던 그 선수처럼 만약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공론화하는 경우에는 뭐 전체 무슨 이 말하자면은 선수 협회라든지 무슨 이런 이 운동 경기 그 단체의 뭐 명예를 실추시켰다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돌림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 자체를 운동 선수들 스스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적으로 또 공론화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제 학습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 선수만의 문제는 아니고 연예인들의 경우에도 이제 연습생들 같은 경우에도 같은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말 그런 이런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든 그것이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훈련이든 뭐 그 친구는 그런 재능을 가졌으니까 그냥 10대에서부터 쭉 그냥 그런 노력만을 다하는 것으로 뭐 충분하지 않는가 이런 견해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자기가 가진 그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이런 학생들에게 운동이나 그런 연애 활동만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의 인생에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에 재질이 있는 사람은 그냥 피아노만 치게 하고 뭐 미술에 재질이 있는 사람은 그냥 미술만, 뭐 야구, 농구에 재질이 있는 사람은 그것만 하게 하면 되지 뭐 굳이 그 사람에게 다른 무슨 국영수 뭐 이런 걸 꼭 가르쳐야 되느냐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지금 이 교육 환경은 이런 이 연애 활동이라든지 또는 이런 운동,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다른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물론 이제 잘 돼가지고 되면 되는데 중간에 이제 뭐 연애 활동이나 이런 운동 활동을 뭐 본의 아니게 뭐 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만두게 됐을 때는 결국 이제 다른 길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동안 그것만 해왔으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도 이 학습권에 대한 보장, 특히 학생 운동선수나 학생 연예인에 대한 이런 이 학습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한 이런 교육은 받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가진 그 재능을
위한 훈련은 가능하면 뭐 이 정도 시간으로 최대 시간을 좀 정해놓는다든지 해서 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여성 운동 선수에 대한 성폭력의 문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앞서 이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것도 역시 이제 범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 이 지도자들이 여성 선수들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성폭력으로부터 결국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같은 맥락에서 결국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좋은 학교에 결국 진학하고 좋은 팀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돌출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 비밀에 붙이게 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본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주변 내지는 이 사회 전체가 좀 더 공론화해서 이런 그 범죄 행위들로부터 여성 운동 선수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이 그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연예인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성상납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이 그 지난번 보도에서도 이제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 연예인이 되는 과정에서 기획사와의 관계에서 결국 이런 성매매적 성격을 갖는 어떤 계약의 내용들이 그러한 이제 기획사와의 계약 내용에 들어간다는 거죠. 명시적으로 거기에 이제 무슨 성상납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사실상 아까 말한 것처럼 노예 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계약 기간 동안에는 기획사의 요구대로, 기획사가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행위들을 거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뭐 당연히 안 되지만 과연 이런 그 현실적인 굴레로부터 벗어나기가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노예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계약은 사실상 이제 무효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계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생활과 관련해서도 결국 이 연예인들은 결국 뭐 가능하면 대중에게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게 이제 일종의 뭐 인기 내지는 그에 따른 수익을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불가피하지만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연예인들의 모든 사생활들이 대중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지점을 좀 정확하게 경계를 지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반인과는 다르죠. 일반인의 사생활과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대중이 원하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는 영역도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영역이 뭐 일반인과 다르게 다 공개돼야 된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도 충분히 사생활은 원칙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일반인과 다르게 어떤 부분에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이른바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제 그 사생활 영역이 또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뭐 대중들은 그런 스타들의 사생활들을 좀 알기를 원하니까 그런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면서도 연예인들 내지는 이 운동선수들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이른바 이제 이 파파라치와 같이 과도하게 사생활들이 이제 침해되는 그런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그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이제 고인이 된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때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오히려 피해자인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이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생활을 이제 관리를 잘못해서 이제 이 광고 효과가 떨어졌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라. 이른바 이것이 이제 품위 약정 계약이라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광고를 맺을 때는 말하자면은 품위를 유지하고 연예인으로서 가지는 말하자면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도박이라든지 무슨 마약이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사생활 관리를 잘못해서 연예인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동시에 이제 광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계약을 맺게 되는데, 물론 그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이제 품위 유지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책임이 없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거기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가혹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제 고 최진실 씨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계의 설정도 대단히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연예인의 경우에 아까 이제 말했던 노예 계약과 관련해서는 과연 그러면 이제 연예인이 노동자인가 근로자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예인들마다 다 다르죠. 뭐 굉장히 탑 클래스의 연예인들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얻고 있잖아요. 뭐 수십억, 수백억을 매년 수익을 올리는 연예인들을 과연 우리가 뭐 단순히 노동자다, 그러니까 뭐 노동 3권을 주장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노동자다, 뭐 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또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탑 클래스의 연예인들의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받쳐주는 굉장히 많은 정말 B급, C급들의 연예인, 뭐 심지어 이제 정말 이 단순 노무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 엑스트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러면 너희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근로자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노동자나 근로자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이런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운동선수, 연예인들의 범주에 따라서 이런 어떤 성격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아무리 탑 클래스의 연예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신인 때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표준적인 약관을 만들어서 그런 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맺고 그 약관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불공정한 계약으로서 이제 무효다. 이런 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연예인들 내지는 뭐 이런 대중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획사와의 계약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한 그런 제도적인 룰들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연예기획사가 너무 무분별하게 난립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요건이나 자격 같은 것을 정해서 좀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일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또 연예기획사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또 뭐 직업의 자유라고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또 역시 조화로운 어떤 그 지점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운동선수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스포츠 인권법과 같은 법들을 만들어서 구타나 성폭력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고, 또 피해자들을 어쨌든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제공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운동선수에게 보장돼야 되는 최소한 학생으로서의 학습권들을 보장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법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운동선수들을 내모는 그런 환경들을 이제는 더 이상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문제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연예인이나 뭐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굳이 뭐 다른 뭐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 중간에 이제 운동을 그만둘 수도 있고 이 연애 활동을 그만둘 수도 있기 때문에 전인적인 어떤 인격 형성에 필요한 교육을 다른 학생과 마찬가지로 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뭐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뭐 이미 연예계에 대표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미 굉장히 유명한 운동선수가 된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들이 잘하는 것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좀 다른 교육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요즘 보니까 뭐 연애 그 기획사들 가는 젊은 친구들 보니까 뭐 다 10대더라고요. 뭐 근데 과연 그 친구들이 과연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드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그건 뭐 단순한 노파심 아니냐. 그냥 걔네들은 노래나 춤, 뭐 연기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그들에게는 오히려 뭐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가요? 이게 전인적인 교육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잘하는 것만 잘하게 해주는 게 교육일까요? 경제학과 이길종입니다. 저는 그런 막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가치의 강요라고 생각하고, 그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지, 꼭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것만 잘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자신이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선택에 관련된 것이 되어야지, 이게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도록, 그게 교육이다. 자율전공학부 장수창 학생입니다. 저는 앞에 분의 말씀에 좀 동의하지 못하는 게, 자신이 스스로 무엇을 잘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안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0대 때는 아직 삶에 대한 경험이 아직 부족하고,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운동이나 혹은 노래에 대한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되려면은 전국 대회에서 4강, 그 팀이 4강 안에 들어야 되는데 4강 안에 못 드는 팀의 선수들은 나중에 프로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많이 없거든요. 아니면 실업계 축구 선수로 전전긍긍하거나. 따라서 10대 때가 같은 나이에는 그런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들이 다른 전인적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좀 결정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편이죠. 저쪽 옆으로 가볼까요? 네. 고통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잘하지도 않는 거 시키는 건 고통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외과 강진입니다. 저 역시 방금 말씀하신 학우분과 동일한 의견인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분께서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은 가치의 강요라고 하셨는데, 역시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 10대 때부터 이렇게 연습을 시작하는 현실에서 이들에게 전인적 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은 이들의 미래의 가능성을 막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반 학생들에게 체육이나 음악 등의 교육을 요구하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전인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역시 이러한 국어, 영어 등의 교과목들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초중등 교육에서 가르치는 교과목들은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든 아니면 일반 학생이든 모두가 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는 문과인가요? 네. 이과 과목 하고 싶던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마찬가지 아닐까? 문과인데 이과 과목 자꾸 하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지도 않고 하기도 싫은데, 뭐 그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도 문과지만 고등학교 때 기본적인 수학, 과학의 교과목을 이수했던 것처럼 이러한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은 그러니까 기본 소양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로서 어느 정도의 교육은 제가 하고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옆으로 가볼까요? 예. 필요하다. 그래도 좀 기본적인 건 필요한 거 아니냐? 예, 네. 기영학부 김동균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신 고등학교가 아이스하키로 되게 유명했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 차원에서 이제 아이스하키부 애들은 이제 수업을 아예 전면적으로 빼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키부 다니는 애들은 이제 수업을 아예 그냥 들어가지 않고 반 명부에만 따로 빼서 들어가 있고, 이제 하키 연습만 하면서 이제 운동 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연대가 합격이 거의 확실시 된 상태에서 이제 하키를 그만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하키를 그만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키를 하는 거에 너무 미래가 전망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동양인이 최고상으로 이제 외국 같은 데 나가서 하키 선수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계속 하는 거는 나중에 생계에 이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이 친구가 이제 고2 때 이제 하키를 그만두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아예 전면적으로 다 빼주고 이러다 보니까 기초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다시 이제 다른 걸 뭘 해보려고 해도 수업을 아예 따라갈 수가 없고, 이제 선생님들도 걔를 이제 특별히 뭐 수업을 시켜주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걔가 이제 공부를 처음에 한 3개월 동안 해보려다가 결국에 이제 포기하고 이도저도 아니게 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 운동 자체가 그 상위 0.1% 정도만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면은 다른 대안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적어도 그 최소한의 그 지식이랑 교양은 있어야 걔가 이제 운동을 포기하고 다른 걸 선택하더라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래도 전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좀 많이 몰려가는데, 앞으로 와볼까요? 그래도 반대 입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분도 공부해봐서 알지만 자기가 정말 재능도 없고 하기도 싫은 거 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앞으로 와볼까요? 앞으로 우리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저 또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은 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연예인들의 발언 상황 이런 거를 봤을 때 외국에 나가서 이제 외화를 벌어들여야 할 연예인들이 망언을 하는 경우들을 저희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제 친구 중에서도 중학교 때 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자기는 커서 가수가 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다가 지금 이제 그 단계에 거의 올라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쟤도 나중에 저렇게 이상한 망언하고 다니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곤 하는데요. 그렇게 그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언제 어느 때 스타가 될지 모르고 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 언제 어느 때 발휘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교육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우에서는 특히 뭐 기본적인 역사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연예인이 그런 탑 클래스에 이제 들 정도가 되면은 이제 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국위 선양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사람은 어떠한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인물로서 이렇게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은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뭐 공인이니까 공익의 해악을 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뒤로 가볼까요? 뒤로. 네. 예, 저는 철학과 엄준섭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랑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고 해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뭐 전인교육 차원에서의 뭐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낯설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뭐 예컨대 우리가 뭐 수능을 공부했다든지 아니면 교과 과정을 공부한 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인성을 구성하는 어떤 거를 배웠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앞서 말씀하신 들의 어떤 말의 가정에는 우리는 좀 뭔가 배운 사람이니까 그들에 비해서 뭔가 도덕적이든 아니면 상식적으로 더 우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자체가 좀 전제 오류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에 맞는 그 기초적인 소양들을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게, 혹은 뭐 선진국에서 하는 방식으로 그냥 그 교양 수준의 어떤 학습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롭게 열어주는 새로운 어떤 그 교육 방식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그 우리가 흔히 아까 말씀하신 뭐 역사를 말씀하시고 뭐 다른 뭐 수학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것들이 다 사실은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이. 근데 그 과정을 입시에 같은 트랙 위에 서 있지 않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폭력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에서 뭐 국가를 말씀하시면서 국가를 위해서 그들의 어떤 지적인 뭐 수준, 인성적인 수준을 이렇게 채워야 한다라는 그 발언 자체가 뭔가 굉장히 국가 완성주의적 발언이고 국가가 중립적인 관점에서 개인들을 대하는 이 현대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관점 패러다임을 벗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학생 한번 뭐 폭력적이다, 국가주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어때요?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 네. 불쾌한 건 아니고 그냥 일단 지금 현재 뭐 소녀시대라든지 이렇게 활발하게 해외 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연습생 시절 때 일본어라든지 이런 이렇게 외국어 공부를 많이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학교를 그냥 다녔을 때는 아무리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그 수업을 듣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자기 직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연예인이 될 거라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책 한 권이라도 읽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꼭 입시 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교육이 아니라 뭐 고전을 읽는다든지 역사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기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뭐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네. 바로 앞으로. 네. 네, 중문과 이혜란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두 분과 다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역시 무작정 연예인과 운동선수들에게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학교 수업이 과연 전인적인 교육인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아예 교육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학생이나 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사람으로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중등 과정까지는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무 교육을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합의를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은 그 개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는 대체로 전인적 교육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훨씬 더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 그들에게 그래도 끝까지 교육을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이중고를 주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들이 교육이 꼭 받기 싫다기보다는 본인들의 그 해야 할 일, 직업이 운동이거나 어떤 연예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와 동시에 일반 학생들과 같은 학교 수업을 받으라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들도 일종의 직업인이고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때와 우리가 일반 다른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때가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오히려 그 제가 중학교 때 골프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을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과도 거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배려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걸 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아무튼 공부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고 그런 걸 하는 거니까 그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의 그 본인의 그 직업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업에 맞는 그 교육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여기 친구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이 친구까지 한번 들어보고 네. 이제 노동자냐 근로자냐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일단 들어보고. 네. 예, 전기전자 전파업부 김진현입니다. 저는 축구 선수 이청용의 예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선수는 그 중학교 과정의 교육만 마치고 자신의 꿈이 있어서 바로 프로에 입단해서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지금 이제 그 잉글랜드의 볼튼이라는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국가대표로도 매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교육 과정 자체가 의무적이었다라면 과연 이청용 선수가 지금 같은 꿈을 이루어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싶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신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은 거지, 그거 뭐 인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외적으로 유명해졌을 때 그 사람의 뭐 상식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고려해가지고 뭐 미리부터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을 그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필요에 느끼게 되면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고, 뭐 이청용 선수도 뭐 자신이 이제 영국으로 진출할 것 같은 이런 목표가 생겼으면 그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할 것이고 뭐 이렇게 할 것인데, 그거를 미리부터 미리부터 이렇게 설레발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견해가 이제 맞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도 좀 다른 전인적 교육도 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잘하는 것을 그냥 잘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과연 이제 이런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가 과연 근로자, 노동자인가 일반적인, 그래서 과연 이런 근로자나 노동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결국 이제 뭐 임금을 받고 일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일반적인 근로자, 노동자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뭐 박지성을 노동자다, 무슨 뭐 장동건을 노동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어떤가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우리 유현진을 근로자다, LA 다저스의 무슨 근로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어떤가요? 일반적인 그런 자신의 어떤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다른 근로자, 노동자와 다른 게 없다. 다르다. 다른 뭐가 다른가? 어떻습니까? 우리 여학생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13학번 이송년이고요. 저는 연예인이랑 운동선수가 기본적으로는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은 자신들의 끼나 재능을 활용해서 그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그 대가를 얻어가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들의 운동을 잘하는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고, 게임에서 성과가 좋으면 그 팀으로부터 돈을 받고 임금을 받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연예인이나 연예계나 뭐 운동계 그런 거는 주로 우리가 승자 독식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 몇몇의 엄청 작은 그런 스타들이 거의 대부분의 임금을 차지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몇몇은 자신들이 제공한 노동에 비해 훨씬 많은 그 대가를 가져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예계에서 아이유나 수지 같이 몇몇 엄청 작은 그런 사람들이 연예계의 대부분의 그런 인지도를 차지하고, 뭐 아이돌계에서 팀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팀에 뭐 한 멤버만이 엄청 팀의 거의 모든 수입을 가져오고 막 그러는 듯이 자신이 노력한 거에 비해, 뭐 자신들이 투자한 시간에 비해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 많은 임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자이자 조금 다른 스타로서 좀 취급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타 노동자? 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기본적으로 근로자인데 조금 다른. 뒤로 가볼까요? 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인문학부 정현직입니다.
저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도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취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노동자로서 어떤 받아야 될 대우나 권리들을 제대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박지성이나 성공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노동자라고 부르기가 어색한 이유는 그들은 뭔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소수의 승자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만 사실 저는 그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또는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러한 것은 노동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동방신기의 예도 나왔고 뭐 고 장지현 씨의 예도 나왔듯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도 그들이 노동을 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굉장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사생활의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들의 권리를 굉장히 뭐랄까 침해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노동자의 개념을 그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성공한 연예인이라 운동선수라고 할지라도 노동자로 일단 취급을 하고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근로자성을 주로 이제 인정하는 견해인데 이쪽 한번 와볼까요? 글쎄, 근데 좀 왠지 우리 그 직관에는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박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자체가 노동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교수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A급 배우라든지 아니면 중년 배우라든지 아니면 박지성이나 이렇게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나 그런 연예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자신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라든지 그런 선택권이 조금 폭넓게 인정되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인이나 아니면 무명의 배우가 이렇게 계약을 할 때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그 어떤 활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소속사에서 다른 연예인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그 전체 소속사의 계획 이런 거 아니면 그룹 내에서 그 자신 혼자가 아니라 솔로가 아니라 그룹 자체의 활동에 맞춰서 그런 자신의 활동이 이렇게 계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선택권이 없었던 배우라든지 운동선수가 좀 유명해지거나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좀 재계약을 원하면 회사는 그 계약의 내용을 조금 더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너의 활동을 너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는 조금 노동자라고 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로 보려면 어쨌든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을 맺는 거죠. 고용계약을 맺는데 그 고용계약의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종속성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명학생이 지적해 줬듯이 아무래도 이제 이거 아니면 이제 자신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것이 그 근로계약, 고용계약의 아주 큰 특징인데 그 연예인의 유형에 따라서는 그런 종속성 자체가 없는 스스로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까 누가 써드렸죠? 이쪽으로 일단 와볼까요? 네. 그 다음에 사생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경학부 조한신입니다. 저는 스타가 된 연예인이나 돈을 많이 버는 운동선수도 노동자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회사에서 고위직에 속한 사람도 결국 노동자라고 저는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결국에는 나이가 차면은 정년퇴직을 해야 되고 회사에서 잘리기 마련인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고위직도 노동자라고 본다면 돈을 많이 벌거나 스타가 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도 결국 같은 노동자라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무리 그 회사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회사보다는 약자인 입장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 이렇게 둘이 나눴을 때 과연 누가 자본가이고 누가 노동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연예인과 운동선수는 자신들이 회사를 차리지 않는 한 노동자로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일단 그 주제는 일단 거기까지 한번 우리가 얘기해보고 그다음 이제 사생활 부분인 것 같아요. 연예인이나 이제 운동선수들의 사생활 문제인데 우리가 사실 뭐 관심이 많잖아요. 그 뭐 유현진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죠 우리가. 이제 방송도 아주 그 세밀한 사생활까지 보도를 하려고 하고 그런 거고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 더 그렇죠. 더 우리가 이제 뭐 누구와 뭐 결혼한다, 뭐 이제 열애설 뭐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의 사생활은 일반인들과 분명히 다른 점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스스로 만약 일반인과 같은 정도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괴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예인 대중들에게 노출되기를 좀 꺼려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어떻게 결정이 돼야 될까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이런 공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넓게 사생활을 좀 열어 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는 뭐 그건 본인이 그냥 결정하는 건지 이거 말하자면은 일반인과 대등한 수준의 사생활 보호를 요구하는 그렇게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떤가요? 스스로 포기한 걸까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어느 정도의 사생활 공개를 스스로 그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했다라고 봐도 되나요? 어떨까요? 우리 저 남학생 한번 얘기 볼까요? 저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사생활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공인으로서의 의무가 일반인보다 크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사생활은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까지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애설이나 누구와 결혼한다 이런 사실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스스로 뭐 보도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공익을 해야 하는 어떤 범죄나 어떤 사기 행위를 벌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같은 거는 뭐 본인의 선택에 따르지만 범죄 같은 것은 보도해도 된다. 연예인이기 때문에 어떤가요?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사생활 어느 범위에서 보장이 되는 게 맞나요? 별로 알고 싶지 않나요? 네, 연예인들의 사생활 별로 알고 싶지 않군요,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습니까? 연예인들, 운동선수 사생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지들 마음대로 해둬라 뭐 이런 건가요?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여기 이제 연예인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여기 중에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의 가족들 가운데 연예인이나 유명한 운동선수가 없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옛날에 지금 LG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LG의 수석 코치로 있는 조계현 선수가 코치가 저하고 중학교 동창인데 저는 물론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도 말하자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표 운동을 너무 잘해가지고 청소년 대표도 하고 뭐 국가대표도 하고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였기 때문에 공부는 사실 안 했죠. 근데도 이제 나중에 연대 가고 뭐 이렇게 쭉 잘 성장을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누가 더 잘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도 되게 공부하기 싫어했는데 만약 그 공부를 막 시키고 그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생활도 노출되고 그런 건데 글쎄요 어디까지 공개를 하는 것이 맞는지 뭐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연예인이 특히 연예인이라고 하는 직업 결국 이제 사생활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야 이건 뭐 연예인들은 결국
연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는 게 직업인데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게 직업이잖아요. 농담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 기쁨, 어떤 감동을 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직업의 성격상 좀 이 우리가 좀 그 다르게 보는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은 옛날에는 이제 딴따라라고 불러서 우리가 조금 비하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뭐 워낙 그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스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렇게는 얘기 못하지만 직업의 성격상 우리가 이 연예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과는 좀 다른 어떤 그것들을 직업상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말하자면 아까 말했던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런 일종의 성매매적인 성격을 가지는 성상납 뭐 이런 일도 이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직업, 연예인이라고 하는 직업의 성격상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직업상 요구할 수 있는 이 일의 내용, 범위 어떻게 한점을 지면 좋을까요? 연예인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너네가 그런 직업을 선택했으니까 뭐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까요? 우리 앞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직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거 아니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 감동을 주는 건데 거기에 어떤 뭐 내용적인 질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성매매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약간 변화해 가면서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게 좀 변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 매체가 점점 발달할수록 좀 개방되거나 노출되는 면이 크잖아요. 사생활에 대해서나 아니면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좀 사회적 분위기가 예전에 과거의 보수적 이런 것에 비해서는 많이 개방적이 된 건데 연예인이란 직업이 뭐 노래를 하던 가수나 연기를 하는 배우가 정말 노래와 그런 보여지는 연기 이런 걸로 평가를 받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적도 있었지만 점점 변해가면서 뭐 가수들의 옷차림이라든지 뭐 매체가 연예인에 대해서 뭐 기사나 이렇게 강조하고 노출시키는 부분들이 약간은 그런 성적인 걸 강조하는 분위기가 요즘 들어서 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좀 동경을 가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예인의 대상으로 약간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상 같은 걸 투영하거나 이런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분위기가 반영돼서 그렇지 꼭 연예인이란 직업 자체가 뭐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하는 게 그걸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직업의 성격이 그야말로 아까 이제 뭐 심지어 뭐 근로자다, 노동자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결국 대가를 받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 자체가 뭐 노래를 부른다, 춤을 춘다, 무슨 연기를 한다. 그게 그 직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내가 소녀시대의 팬이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제공되는 돈을 제공하고 우리 집에 와서 내 환갑잔치에 노래 좀 불러라. 같이 뭐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도 생각도 들어서 어때요? 뭐 원래 직업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직업이라는 게? 하지만 똑같이 노래를 하거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충분히 뭐 오케스트라 한다는 거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이런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돈을 제공할 테니까 와서 이거 공연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줄 테니 뭘 해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예인이 다른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영역이 크다고 생각해요. 사생활 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사생활 면을 연예인들 사생활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을 갖고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네. 가끔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뭐 그 가격이 결정하지 그 내용에는 별 변화가 없는데 사실 굉장히 이제 그 가격이 높게 책정된 연예인들과 가격이 좀 낮게 책정된 연예인들 글쎄 뭐 그게 시장의 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 그것이 사람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뭐 어떤 감동을 주고 이제 그런 직업이고 그 직업의 성격상은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바라보는 관점이 뭐 좀 가격이 시장에서 높게 형성되면 조금 뭔가 다르게 평가하고 좀 시장에서 낮게 평가되면 그것은 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원래 그 직업의 내용은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하겠지만 연예인 분들은 싫어하겠지만은 글쎄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한 얘기였습니다. 더 할 얘기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연예인들하고 운동선수들의 권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찌 보면 뭐 우리 얘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먼 나라의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결국 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도 뭐 스타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네.